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추석 당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여야는 이 대표의 이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연휴 막바지 오늘까지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는 여당, 야당의 대표가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그동안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묵묵부담인 사람이 엉뚱한 데를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일이 아니다. 본질을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다. 제안한 것도 기네스감일 텐데 이렇게 여러 번 거절을 당하는 것도 기네스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 정쟁이 이제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12월까지 정쟁 멈추고 민생 챙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500일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지도 않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 이런 거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영수회담 제안은 없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응답이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한 달 뒤인 거죠. 이 기자회견 있고 한 달 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 저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 발언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국면 주도형 방책으로 읽힌다. 지금 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당 통합, 민생 정책 챙겨야 한다. 그러니까 간 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떠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위원장님. 네,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고 본인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떠안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저분이 지금 8월 달에 내가 영수회담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도 말씀을 많이 바꿔서 내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그다음에 무슨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아? 내가 영수회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안 하겠다는 줄 알아? 도대체 정치 지도자가 본인이 한 말씀을 국민 앞에 한 말씀을 저렇게 많이 바꾸는 지도자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얘기를 또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걸기를 민생 영수회담이랍니다. 아니 대통령과 만나서 민생을 얘기하는 게 무슨 정치적인 타결을 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라는 것은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민생이라는 것은 여야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바꾸고 통과시키든가 뭐 정책을 내든가 해서 하는 거야 아닙니까? 근데 굳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거기다 민생이라는 걸 붙인 건 내가 이렇게 민생을 챙기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 챙겨. 뭐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금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8일, 일주일 근데 남았죠.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금 막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선거 한쪽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승패가 갈려져서 한쪽 집은 초상집 되고 한쪽 집은 잔치집 될 텐데 그때 또 만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 민생 영수회담이라는 단어에서부터의 어떤 정략적 사고방식이 보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과정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보면 의도가 불순하다 이겁니다. 여권의 입장은요. 거기다가 근데 최재성 정책수석의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전 수석의 얘기는 어디에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전국 상황이냐.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그 포인트의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영수회담 자체가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과거에 영수회담의 사례를 보면 영수회담의 정착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여야 관계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야당의 어떤 위치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제의하기도 하고 야당이 먼저 제의하기도 하고 그 의제 협의를 하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성사된 경우도 있고 성사됐어도 아무 성과 없이 빈손회담이어서 오히려 야당이 비난받기도 하고
실제 일괄 타결이 돼서 이회창, 김대중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을 푸는 물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최재성 수석이 보기에는 지금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것을 주 이슈로 끌고 갈 때가 아니라 당내 통합과 민생 행보를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께서 뭐 받으실 거란 기대는 사실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중입니다. 민생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 없이 민생 행보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국회 앞두고 이번 한 번쯤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영수회담 대통령께서 받는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국 주도권이 생기고 대통령이 야당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민생 하당이라는 그 진정성을 믿고 대화에 응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과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대변인 시절에 영수회담이 권위주의적 총재 시절에 있었던 표현이다 해서 썩 좋아하진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걸 거절하면서 1대1로 만나자 이걸 고집하면서 공전됐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정 운영은 이해찬 당대표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줬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수회담, 1대1 회담을 해야 되냐 그런 비판을 했던 거고. 이렇게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방송에 나와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왜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지? 그래서 아마 무릎을 치시면서 저는 후회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홍익표 대표는 과거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원내대변인, 그다음에 당대변인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사퇴하게 된 경위가 전부 다 설화 때문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귀퇴라는 발언을 했고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뭐 이런 의미. 예, 기억나시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대구 경북을 콕 집어가지고요. 봉쇄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럼 우한처럼 해야 되는 거냐. 아예 출입을 막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당 대변인직을 사퇴했거든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뭐 한마디 좀 아니 근데 하셔야 되겠죠. 네. 아니 뭐 그분이 설화로 사퇴한 거는 이제 뭐 그분이 알아서 이제 책임을 졌던 일인 것이고 이번에 이 홍익표 대표의 발언이 굳이 이제 끌어와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제안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보여요. 그런데 홍익표 대표의 말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선제안이 있었던 겁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오직 난 1대1로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야 대표 같이 대통령이랑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황교안 대표가 혼자 본인이 만나야 되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신 상황도 아닌데 그것을 과거의 상황과 등치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이해찬 대표 만나면 되지 니들이 어디 감히 대통령을 만나?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좀 허수아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김기현 대표 빼고 그다음에 직접 대통령하고 협상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여당 대표한테 옛날에 이해찬 대표는 힘 있었고 당신이 힘 없으니까 우린 당신 만날 필요 없고 대통령하고 직접 상대하겠어? 이게 국정 운영의 방식입니까? 이게 의회주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해명은 스스로 발등에 발등을 찍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만하다는 어떤 인상 비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그 영수회담의 형식 문제에 대한 비판은 뭐 과거에도 계속 제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여야 관계에서 과거에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원내대표하고 비대 권한대행을 겸하셨을 때 2021년 5월에 영수회담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야당 대표 없었나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제안으로 야당 대표가 늘 해왔던 겁니다. 이걸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나 당시 청와대에서 최소한 성의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하다가 성사되지 않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문전에서 박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